1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조정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검의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평에서는 주말 새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심 주택가공원이 산악자전거 연습장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산림 훼손도 문제지만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원 25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쫙 이래서 일로 막 가대, 달려가대. 세게 가지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할 예정이에요. 양천구는 최근 공항 소음 대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양천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코로나19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은평구에서는 신규 확진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응암동과 가련동, 증산동, 진관동, 수색동에 살고 있는 주민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살펴보면 은평구 233명, 양천구 163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식당과 술집은 밤 9시 이후에도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지난 2주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도 매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와 빵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2단계로의 전환은 결코 하향 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각자가 생활 방역 수칙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만남과 모임을 일상적으로 자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는 2단계로 완화됐지만 추석 명절 등을 앞두고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감염내과의 김탁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들 때문에 단계를 낮춘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제 바라보실 때는 지금 상황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금방 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지금 2.5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식당과 술집이 9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편의점 앞이나 한강공원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 와중에 지금 이번 주부터 2단계까지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5단계로 올라가고 나서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의 이제 억제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5단계라는 게 사실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었고 국민들도 이제 피로감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준수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피해들이 커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시려는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3차 유행이 3차, 4차 유행이 계속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제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종식이 되는 상황 때까지는 생활 습관이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변화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19의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독감이 사실 증상도 유사한데요.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남반구의 상황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면 코로나뿐만 아니고 독감도 같이 억제가 되는 것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독감이랑 코로나가 같이 오게 되면 굉장히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국 준수하는 게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면역 질환에 걸리기 쉬운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김탁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 주택가 공원이 산악 자전거 연습장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산림 훼손도 문제지만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누군가 불법으로 조성한 건데 지자체는 1년 넘게 방치해왔습니다. 민원 25 손성혜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따라 산 중턱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베어낸 것인지 이곳에만 나무가 없고요. 이렇게 나무 뿌리 단면이 잘려나가 있는 등 자연훼손이 심각합니다. 나무가 없는 빈 땅엔 흙을 다져 만든 굴곡진 언덕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층층이 쌓아 만든 건 점프대처럼 보입니다. 나무 기둥엔 수레와 삽 여러 개가 자전거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걸터 앉으려고 만들어 놓은 듯한 공간도 보입니다. 한눈으로 봐도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산악자전거 연습장입니다. 산악자전거 연습하는 장소가 맞긴 해요. 모글 같은 것도 있고 모래주머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점프하거나 모글 하거나 그런 장소예요. 10명에서 15명 있으면 돼요. 장비 같은 건? 장비 같은 건 삽, 그다음에 흙을 올리고 그다음에 끌 수 있는 구르마 같은 그런 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전사고를 걱정합니다. 쫙 밀어서 일로 막 달려가대. 세게 가지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산악자전거 연습장이라고 검색하자 같은 영상이 줄줄이 나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확인해보니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입니다. 산림청이랑 국방부 땅이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할 예정이에요. 함부로 나무를 베고 땅을 제멋대로 다져 산림을 훼손한 겁니다. 더욱이 이 일대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구청에 제안해 산책로를 새로 조성한 곳입니다. 쓰레기가 엄청났어요. 그 싹 치우고 1억을 끌고 와서 2018년도에 지금 공사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요. 자연을 갖다 훼손시켰으니까 그걸 다시 거기다 나무 심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해당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거는 자연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저보고 그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요. 그걸 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LG 헬로비전의 취재가 시작되자 은평구는 그때서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양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서와 관련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10년 전 양천 소각장에서 강서구와 영등포구 등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양천구 그리고 양천구 주민들이 체결한 협약이 바로 양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서죠. 올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위해 주민협의체와 구청 관계자, 이재식 양천구 의원이 최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재식 양천구 의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양천 소각장 협약과 관련해서 주민 그리고 양천구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부부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뭐 과거 내용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했는데, 서울시는 그 목동 아파트를 당시 도시계획을 잡을 때에 양천구 쓰레기만 떼는 걸로 해가지고 150톤을 건립을 했는데, 그 400톤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지역에 그 1단지와 거리를 두고 소각장을 건립을 했는데, 중간에 그 한신청구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마나 사이로 소각장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소각장과 그 여러 가지 가까운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다른 구보다도 이제 많이 입는다 해가지고 협약서를 만들 때에 그 1억 5천에 대한 요구를 하고 또 굴뚝을 좀 줄이달라고 했는데 그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협약하는 과정에 거절하고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구청장님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재협상 과정에 대화를 하면서 좀 뭔가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타구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어가보자고 긍정적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협약을 맺은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은 서울시가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고 또 이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는 다른 구와 달리 다마나 사이에 뭐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신청구 아파트 다마나 사이 소각장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1억 5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해서 협약서 이어서 10년까지는 이제 지켜왔습니다. 재협상하는 과정에서는 그 1억 5천을 못 준다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협약서의 굴뚝 수를 줄여서 시각적인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를 줄이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해준다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뭔가 대표적인 것을 좀 협의를 해서 협상해서 간철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 재협약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조정 과정이 수월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전번에 우리 그 많은 주민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에 소각장을 이전을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양천구의회나 구청에다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민의 뜻을 모아 양천구에서 힘들게 폐쇄 이전 결의안을 통과시켜 지금 이제 서울시에 이제 넘겨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소각장이 이사 가기 전까지 어쨌든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소각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굴뚝을 수를 줄인다든지 뭐 우선 1억 5천만 원을 달라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뭐 환경 문제되는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새로운 부구청장인데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부구청장은 그래도 안을 제시하면서 구의원들이 뭐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하구에 또 좀 협상 조정을 한다든지 안내를 같이 공동으로 하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걸 볼 때는 주요한 부분의 일부분은 간설이 가능하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져 재협상에서는 지킬 수 있는 조항들이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상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지역사회 기업이나 단체 등의 방역물품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G 헬로비전이 은평구에 있는 서부재활병원에 방역물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방역물품은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비대면으로 체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코로나19가 접촉이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서부재활병원은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하루 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LG 헬로비전은 지난달 이 병원에 마스크 10,000장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양천구가 공항소음 대책팀을 신설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소음 대책 지역들 중에서는 최초로 지자체가 좀 이 공항소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관계자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녹색환경과 공항소음대책팀장 구성환입니다. 네, 지금 저희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지도와 함께 이제 뭐 등고선이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양천구 주민들이 그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항공기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공항공사에 계속적으로 항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항공기 항로 정보 시스템을 이번에 6월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양천구에서 이 공항소음 대책팀이라는 팀을 신설했는데 이렇게 전담팀을 신설한 이유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일상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요. 또 재산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또 주변 환경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그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의 수건과지는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전문가 지정에 이어서 올해 7월 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항소음 대책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공항 소음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김포공항 그 국제선 증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양천구에서는 최대한 공항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제선 증편을 좀 막아야 하는데 이제 김포공항에서는 계속해서 좀 증편을 하려는 계획들을 보이고 있죠. 양천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국제선 증편에 반대하는 이유는 2003년도부터 중국, 대만, 일본 등의 6개 도시들과 국제선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또 올해 2월 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항공사를 대변한다는 이유로 김포하고 가오슝 노선이 신규 운항 개설이 되었거든요. 또 요새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들이 김포공항이 도심 거점 공항으로서 육성한다든가 또는 서울시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이유로 이런 국제선 증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입장은 이런 국제선 증편을 논하기에 앞서서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음 대책 사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음 측정값 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년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고시한 이런 소음 등고선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주민 반발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소음값 측정 과정에서 이제 양천구에서는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5년도에 소음 영향도 조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신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난 8월 11일 해누리타운 해누리호 홀에서 김포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양천구 구민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양천구가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데도 타 지역에 비해 소음 측정 지점 수가 너무 작다. 더 늘려달라. 또 코로나19로 항공 운항 평수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소음 측정을 할 경우에는 소음 영향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서울지방항공청과 또 용역사에다가 공문으로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음 영향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2021년 11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런 소음 측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추진 과정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의 공항소음 관련 대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신설팀을 통해서 이제 구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힐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